안녕하십니까? 패스파인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리즈로 10번째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계속 누누이 뭐 계속 그 이 사례 강의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이제 그 접근을 하실 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본권 대상 부동산 매각 본권 대상 경매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주요 등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어,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 임차인의 배당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거듭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경매에서의 어떤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법정하고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요 경매 사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서요. 일단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입니다.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똑같이 2021년 6월 20일이죠. 해당되는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조 대항력 등 1항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1년 6월 20일의 이길인 2021년 6월 2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다음번에 이제 우선 변제권 발생 요건입니다. 확정일자가 2021년 6월 20일에 찍혔죠.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2항이 되겠습니다. 3조의 제1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보증금 1억 원의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는 2021년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를 이렇게 이제 그 개요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본건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그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근저당권이 제일 먼저 있죠. 근저당권이 제일 먼저 있으면서 2023년 1월 3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등기를 말소시키는 기준인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7월 달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 사건에서의 경매 개시 결정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강제 경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초창기에 이제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이 근저당권을 실행을 한 거면 임의경미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 강제경미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는 다른 이제 이 저당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어 어 경매를 신청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요. 근데 경매 신청자는 찾아보니까 경매 신청자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즉 이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엔 대부분 거의 대부분 거의 99% 물론 이제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임차인이 법원에 뭐 지급 명령이라든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서 그 지급 명령 또는 지급 명령 정본 또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서 경매를 신청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경매 신청자는 임차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게 청구 채권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인지 요걸 갖다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임차인이 이 임대인인 집주인한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고 반환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령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또 빌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하고는 전혀 별개인 어떤 뭐 자금을 갖다가 뭐 빌려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배당 요구가 이게 얽히게 되면은 요 조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매 개시 결정은 임차인이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그다음에 이 본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 가지고 그 열받아 가지고 빡쳐 가지고서 고거를 청구 채권으로 해서 경매 개시 경매를 신청했다는 그런 가정하에 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12월 15일이죠. 배당 요구 종기와 관련된 법조항은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길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저기 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앞에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요것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임차인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원인 채권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한 건을 일단 저희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은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 가지고 빡쳐 가지고서 임차인이 그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는 요게 배당 요구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못 받아 가지고서 빡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이 사람은 이미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법원의 판결문이라든지 또는 지급명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의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받은 돈을 못 받았다. 이거를 상환을 해 달라. 반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게 보증금을 못 받은 거니까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다 청구하는 거니까 이 임차인은 어 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미 어 배당금 반환을 청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배당 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게 법원의 법원 판결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요런 경우에 원래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면은 요거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경매의 원칙이었었죠. 근데 아 여기서 인제 틀린 지금 이제 그 경우와 틀린 경우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죠? 강제 경매를 갖다가 임차인이 신청했다는 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에서는 이랬을 경우에는 이미 배당 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억 8천에 낙찰이 됐을 때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1억 원을 수령합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는 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가령 이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어 A뱅크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만약 임의 경매가 됐다고 한다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인제 요 경우에는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요런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임차인이 1억 을 수령합니다.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1억 8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물론 이제 돈이 나머지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제 핵심 어 오늘 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어 확정 판결 등 집행 권한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의 어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본원을 얻어 어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고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 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 조사 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이 기재가 된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죠. 결국은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 요 경우라면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당권자가 받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권자는 어 받을 돈이 없는 빵이 되겠습니다. 요게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렇게 인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주택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을 다 회수해서 나가는 이런 경매 사건은 상당히 좀 평화롭게 명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자기 돈을 다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어요. 뭐 물론 유쾌하진 않겠죠.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로 떨어져 나갔고 자기는 보증금을 받고 인제 나가는 거니까. 물론 유쾌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을 다 회수해서
어 나가는 경우라면은 임차인의 저항은 사실 지극히 낮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죽기 살기로 이제 대항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명도하는데도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배당금을 전액을 다 보증금을 전액을 다 회수를 해 나간다면 요 임차인은 사실 크게 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명도를 해 주는 게 지금 경매 시장에서의 이런 이제 관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고 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